그러면 예. 이 DC형, DB형 말고도 IRP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이건 또 뭔지. IRP형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신통치 않아서 그런데 인디비주얼 리타이어먼트 펜션이라고 그래서 IRP인데 개인형 퇴직연금이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이제 내주는 퇴직급여 이외에 개인이 나중에 노후자금을 많이 받고 싶으니까 또 세제 혜택도 받으면서 자기가 한 달에 얼마씩 1년에 얼마씩 추가적으로 납부하기 위해서 쓰는 그 제도가 IRP고요. 나중에 또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든지 퇴직연금을 받든지 그걸 일단 어느 계좌에 넣어놓고 연금으로 꺼내 쓰거나 그냥 일시금으로 받거나 하기 위해서 넣어두는 거를 또 IRP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IRP도 이 세제 혜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고 이 IRP가 앞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한번 IRP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IRP라고 하는 거는 자기 책임하에 운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DC, 광의의 DC라고 볼 예. 수 있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넣는다는 네. 이런 특징이 있겠네요. 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국민연금의 한 30% 가까이 예. 255조가 됐더라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예. 그렇다고 하면 이 퇴직연금이 예. 정말 이 중요한 노후 준비 수단으로 네.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 2020년 말 현재 그 적립된 퇴직연금 총 적립금이 255조 5천억 원이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는 회사가 책임져주는 DB형은 154조쯤 되고 DC형은 67조 원쯤 되고 IRP가 34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030년이 되면요. 은퇴연구소의 그 소장한테 한번 제가 예측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앞으로 9년 후가 되겠구나. 2030년에는 444조 원이 되고 그 정도로 늘어날 거다 이거죠. 근데 이 중에서 DB형은 196조, 그리고 DC형하고 IRP 합쳐서 248조.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니까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DC형에 포함이 되니까 DB형이 지금은 61% 정도로 많지만은 그때 가면은 오히려 DC형이 더 주류가 될 거다. 사실은 지금 현재도 이 근로자 그 가입자 수로 보면요. DC형 가입자 근로자 수가 더 많습니다. 이 적립금은 그동안에 쌓인 거기 때문에 아직은 61%를 DB형이 차지하고 있지만은 가입 근로자 수로 보면 최근에 신규로 가입하는 회사들은 대부분이 DC형으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 수로는 지금도 이미 DC형 근로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보면은 현재 이 적립 그 금액으로 보면은 DB형과 DC형의 비율이 61대 39쯤 되는데 2030년이 되면 44대 56쯤 된단 말이죠. 이게 점점점 이제 DC형이 주류가 돼가고 있는데 기존의 DB형을 도입하고 있던 기업들도 DC형으로 바꾸고 새로 도입하는 회사들은 거의 다 DC형으로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또 IRP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퇴직하면서 그동안 모았던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을 IRP로 바꿔가지고 넣기 때문에 IRP가 더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DC형의 비중이 점점점 커간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해야만이 노후가 행복할 수 있다.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민연금을 막 따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DC형 연금의 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네. 이렇게 중요한 퇴직연금, 네. 적립금도 그렇게 막대한 규모로 커지고 있는데 네. 네. 이게 연수익률이 네. 은행 이자율 수준이더라고요. 연 1%, 그렇죠. 1, 2%. 네. 예. 네. 그래서 이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네. 비판하시는 분들조차도 네. 누가 잘못한 것인지가 잘 파악을 못하는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네. 작년, 재작년에 동학개미 운동 이런 그 투자의 붐이 불면서 네. 이 운용 수익률의 변화가 좀 네. 있는가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DB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회사 책임형이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니까 근로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DC형은 근로자, 즉 가입자가 신경을 써서 운용을 잘하면 고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 잘못되면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2019년에는요. 퇴직연금 수익률 이걸 보니까 DC형 안에는 상품이요.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들어가 있는 거, 예금이라든지 예금 비싼 상품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실적 배당형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투자 상품으로 되어 있는 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원리금 보장형 상품들의 평균 수익률은 1.9%밖에 안 되는데 실적 배당형 상품은 7.6% 정도로 투자 상품이니까 그러겠죠. 높은 수익률을 냈고요. 작년 2020년에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1.7%밖에 안 되는데 그 실적 배당형 상품은 13.2%나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액을 그냥 실적 배당형, 즉 투자형 상품에 넣었더라면 굉장히 자기 DC형 퇴직연금이 늘어났겠죠.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작년까지는 DC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중에 80% 이상을 원리금 보장되는 상품에 다 넣어놓고 있거든요. 거의 예금이나 예금 가까운 상품에. 그리고 가입자 10명 중에 3명 정도는 내가 가입한 그 DC형 연금이 그 안에 상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렇게 무관심한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원래 나라에서 책임지고 해준 거고 회사가 책임지고 해주는 거 되다 보니까 관심이 없고 20년, 30년 후에 내 노후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신경들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경 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신경을 쓰면 수익률도 높아지고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죠. 예, 보니까 그 2019년 네. 재작년이죠. 네. 재작년부터 이 수익률이 예. 그 실적 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네. 예, 그래서 점점 그때부터 뭐 이 붐이 조금씩 불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붐에 편승해서 네. 퇴직연금도 네. 이 투자 비중이 커진다든지 네. 좀 적극적으로 운용을 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좀 있나요? 가입자들 사이에서? 그 오늘 아침에 어제구나 신문에 보니까 동학 개미 투자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동학 개미 연금 투자 이런 그 소제목이 붙을 정도로 이제 퇴직연금에도 동학 개미의 영향이 커지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꾸지도 않고 동원할 수 있는 목돈이 뭐냐면 DC형 퇴직연금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작년 연말 현재로 우리나라에 DC형 퇴직연금하고 IRP 두 개를 합친 금액이요 101조 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자금이 101조 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주식형 펀드라든지 ETF 상장지수 펀드 같은데 운용하는 투자자들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운용만 되면 노후에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은행이나 보험사에 있던 그 연금 자금이 한 1조 1,400억 원 정도가 증권회사로 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4대 증권에 옮긴 자금이 그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젠가 신문을 봤더니요. IRP도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예. 이 자금 중에서 2019년에는 1,563억 원이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있던 자금이 4대 대형 증권사로 옮겨갔는데 작년에는 1,563억 원이었던 거가 4,374억 원이니까 3배 가까이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넣어놨다가는 수익률이 별로 날 것 같지 않으니까 증권회사로 옮기고 있는 것 같고요. 금년에도 1월에서 3월까지 3,100억 원 정도가 그러니까 작년에 옮겨간 거에 70% 정도가 벌써 3개월 만에 은행 보험에서 증권회사로 옮겨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입자들이 이제 개별 종목 투자하는 동학개미 영향을 받아가지고 퇴직연금에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참 굉장히 예.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열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과연 작년과 재작년에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냈다고 하면 네.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네. 이게 그만큼 오른 만큼 네. 떨어질 때 뭐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네. 또 이게 급락하면은 또 네.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예. 또 이 퇴직급여, 예. 퇴직금 예. 이런 돈은 뭐 피 같은 돈이니까 네. 네. 이 반대 현상에 대한 네.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시황만 보고 움직였다가 나중에
크게 손해 보면은 또 실망을 해가지고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는 큰 문제거든요. 작년과 재작년에는 그 투자형 상품의 수익률이 높았는데 2018년 DC형 퇴직연금 안에 들어있던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1.7%였는데 실적 배당형 상품, 투자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5.5%였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할 건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피터 린치라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그 피델리티, 거기에 마젤란 펀드에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 동안에 수익률을 2,800%, 연평균 수익률 29%를 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는 손실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시황이 변동을 하는데 그게 오를 때 와 보였다가 떨어지면 실망하고 팔고 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리 앞으로 이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투자 상품 사서 손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DC형 퇴직연금은 10년, 20년, 30년, 40년 장기로 펀드 투자를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 장기 분산 투자 원칙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미국의 사례와 비교를 해가면서 어떻게 운용을 해야지 높은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